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음성 인식 기반 AI 면접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분석을 진행했고, 저희의 팀명은 이제 3명 다 01년생이었기 때문에 B01즈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마무리는 시연 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발표를 이제 이 3가지에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리고 흐름도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로는 이제 분석도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이제 아무래도 입력을 받아서 텍스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전처리를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한 텍스트로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의 구성원은 이렇게 3명이고요. 이렇게 구성원 3명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 팀과 다르게 이제 멤버가 조금 적어서 해야 할 일이 좀 많았지만 모두 다 성실하게 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3명 다 01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채용 면접에 대한 게 남들이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 저희에게 체감상 저희한테도 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준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보자 라는 취지로 채용 면접 준비용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한 서비스의 이름이 핫비인데, 왜 핫비이면 왼쪽에 나온 것처럼 합격하면 해피해진다 라는 취지로 이제 핫비라고 웹 서비스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반 AI 면접 솔루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채용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 면접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 인식을 통한 면접 분석 및 피드백 제공을 마지막에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답변 내용에 대한 호흡과 어떤 식으로 텍스트의 추천, 모호한 표현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서비스를 구획을 한다 해도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없으면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조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보니 AI 뷰 인터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기존 서비스는 사용자의 면접 질문을 먼저 선택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답변 분석 내용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석 서비스와 조금 더 차별화된 사용자 정보 기반으로 맞춤형 질문을 생성을 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꼬리 질문을 통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구조도는 먼저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받으면 전처리를 통해서 이제 API 위시퍼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시퍼를 통해서 텍스트 결과가 반환이 되고, 그 이후에 모델을 통해 코볼트와 이제 코일리트라라는 모델 2가지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다시 리스폰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의 두 번째 부분, 플로우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3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사전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사전 정보에 대한 질문을 생성을 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모의 면접을 진행을 완료한 후에 답변 스크립트 및 분석 결과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각 스텝별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입력받은 사전 정보를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 기업 형태, 경력 여부, 직무, 질문 개수 등을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받고 싶은 질문을 생성을 할 수 있고, 그 질문 안의 내용은 인성 질문이나 직무 적합성 질문, 그리고 바탕으로 한 꼬리 질문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에 맞게 질문과 꼬리 질문을 구성을 하고, 꼬리 질문은 기본 질문 답변을 바탕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웹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발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스타트 부분을 통해서 녹음 시작을 할 수 있고, 스탑 부분을 클릭을 해서 녹음 완료하고 STT 위시퍼 API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녹음이 완료된 거고, 각각 선택한 질문 개수에 대한 녹음의
녹음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스텝 3에서는 답변 스플리트 및 분석 결과 레포트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시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호흡 부분, 즉 침묵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전체 답변 시간 중에 침묵 시간이 어느 정도로 길었는지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호한 추천, 모호한 표현을 이제 마스킹 처리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런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추천 표현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석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디오 데이터를 받아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디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이 달랐던 문제를 시각화와 전처리에 유용한 웨이브 파일로 변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무리 좋은 API나 모델을 부른다고 해도 그 맞는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배경음이나 여러 가지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음을 인식하는 리듀스 노이즈를 이용했고, 제거 후 같은 웨이브 파일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원래는 이제 링크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제거를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시각화하고 음성을 재생을 하게 되면, 제가 전에는 약간 진폭이 위아래로 조금 편차가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제거 후의 그림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오디오 데이터를 텍스트로 정확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X는 시간을 의미하고 Y는 진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샘플 레이트는 16,000원을 설정을 했는데 사용자가 이제 발화를 할 때 16,000 이상, 사람이 16,000 이상의 샘플 레이트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해서 16,000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 구간을 탐색을 아까 전에 한다고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웨이브 입력 파형을 탐색을 해서 제이슨 파일로 변환을 해서 침묵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침묵이라 판정을 하고, 전체 시간 중 침묵 시간 비율을 반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과정 중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텍스트 요약 기능과 그다음에 텍스트 표현,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그중 첫 번째인 텍스트 요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코발트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논문에서 사용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요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은 인코더, 디코더, 언어 모델로 학습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희는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전 학습된 모델에 추가로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일단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긴 문장을 세 줄로 요약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요약된 문장을 GPT에 넣어서 꼬리 질문을 생성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입력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와 연설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고, 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요약해서 GPT에 넣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를 요약을 해주는데 두 가지 방식 중에 저희는 추출 요약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이제 중요도를 스코어링 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요약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방식을 선택했냐면, 이제 문서의 내용을 잘 반영한 요약문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출 요약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델 학습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요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요약된 부분에 대한 성능평가 지표는 라운지 매트릭스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생성한 요약과 모델 생성 요약을 비교하여, 그래서 리콜과 프리시즌, F1 스코어 이 세 가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왼쪽
왼쪽 성과지표처럼 이렇게 단어 수준의 정확도와 문장 구조 이해 능력이 우수한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모델의 대체 표현 추천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 일렉트라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4GB의 한국어 텍스트로 학습을 진행을 하며 두 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V1, V2, V3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월피스를 사용해서 모델 S3를 업로드해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만 설치하면 곧바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앞선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 데이터셋, 다른 데이터도 활용했는데 국립국어원 모델 말뭉치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잡코리아 합격 자소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진행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면 마스크인 부분을 씌우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예측된 로직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K개의 단어를 추출을 해서 그 중에서 마스킹된 부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학습 결과이고요. 시험 영상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전 질문을 미리 4가지 분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직무 중에서 저희는 이제 DB 빅데이터를 선택을 했고 답변한 질문은 5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답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질문 1이 완료가 되면 질문 2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질문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네, 방금 꼬리 질문 생성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완료되면 결과 보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호한 표현, 분석 역량을 키워왔습니다를 실무 역량을 키워왔습니다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시각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를 강화했습니다 라고 이제 모호한 표현을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오디오 부분을 시각화를 하고 직접 자신이 발화했던 부분을 들을 수 있으면서 침묵 시간의 비율도 왼쪽에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지원자 허예은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분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후 인턴십을 하며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파이썬, R, SQL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습하며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블로와 파워 BI를 사용해 시각화한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즐기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문제는 고객 행동 분석 프로젝트에서 고객 이탈률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 때문에 어디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제를 통해 노이즈와 결집치를 제거하고 중요 변수를 선택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행동 패턴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을 통해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 이탈률을 2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저는 먼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와 논리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런 다음 제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제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팀의 목표와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사나 팀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력하고 팀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때 저는 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행동 분석 프로젝트에서 팀원과 분석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을 때 저는 과거 고객 행동 데이터를 사용해 각 방법론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했습니다. 각 방법론의 성과를 수치화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여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제 의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팀원들과 합의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데이터 해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데이터 해석 능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나아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복잡한 데이터를 설명해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데이터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데이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역량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